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5일 화요일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유정임입니다. 기분 좋은 화요일 아침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KCBS 굿모닝 시카고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2024년 미국 선거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제47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본투표가 오늘 오전 0시부터 미국 전역으로 순차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유권자들의 한 표 행사로 마지막 승부가 결정됩니다. 한편 현재 연방상원 다수당은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투표가 한창인 가운데 2020 대선 직후 의사당 난입 사건과 같은 폭력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조치도 이례적인 수준으로 격상되고 있습니다. 투표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 버튼을 나눠주거나 감시용 드론을 띄우는 것은 물론이고 방탄 유리와 방탄조끼가 등장한 데 이어서 일부에서는 저격수를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한국이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4일 소식통을 인용해서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수개월 전부터 미국 대선 이후의 상황에 대비해 왔다면서 트럼프가 만약 승리하면 무역 상대국들의 압력을 넣을 경우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제는 미국에서도 의사들의 장시간 근무 관행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계의 워라밸, 즉 일과 삶의 균형 논쟁에 일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스페인에서 수십 년 만에 최악의 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서면서 스페인 정부가 1만여 명의 군경 인력을 투입해서 생존자 구조 및 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가 박해받는 교회들을 위한 국제 기도의 날을 맞아 얼라이즈 아프리카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적 박해를 중단하고 치유를 시작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캠페인입니다. 이란의 여자 대학생이 학교 내에서 이뤄진 히잡 착용 여부 단속에 항의하며 속옷 차림으로 시위를 벌이다가 체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슈를 모으고 있습니다. 인권단체 국내 앰네스티 이란 지부는 성명을 내고 이란 당국은 폭력적으로 체포된 대학생을 무조건 풀어줘야 한다면서 석방전까지 당국은 그를 고문 등 학대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2024 미국 선거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제47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본투표가 오늘 오전 0시부터 미국 전역에서 순차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유권자들의 한 표 행사로 마지막 승부가 결정되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등록 유권자들은 1억 8,650만 명이며 그중 67%가 실제 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7,800만 명이 조기 투표로 이미 한 표를 행사했기 때문에 오늘 대략 4,700만 명 이상이 더 투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 특히 유색인종 여성 대통령이 되려는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45대에 이어서 한 대를 건너뛰고 47대 대통령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초박빙 격전을 치러온 끝에 이제 결과만이 눈앞에 펼쳐졌는데요. 이번 선거, 특히나 여성 유권자들의 표가 어디로 몰리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사 전문가 손식 박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실제 근데 이제 결과는 누가 얼마나 많이 자기 지지자층을 이제 투표로 끌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한인 부분들도 그런 부분에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이제 참여하셔야 되지 않는가. 저는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의 결과는 미국의 여성 유권자에게 달려 있지 않은가. 그래서 현재 이제 낙태권 문제를 계기로 이제 점화된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여성들의 어떤 선거 참여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사실 선거 전략을 본다라면
크게 이제 이민 문제와 이 낙태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민 문제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인종차별주의에 근거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라면 이민자들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면서 백인 이민자들로 인해서 자기들이 손해 특권을 잃고 그런 백인의 그 열기 이거를 이제 흡수한 이제 트럼프의 어떤 능력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낙태권을 둘러싸면서 어떻게 본다면은 성차별 이슈. 그래서 이제 여성들의 지위가 상승하고 사회적으로도 여성들의 권리가 상승하고 사실 대학도 여성들이 더 많이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성들과의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한 거죠, 남성들이.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분노, 그것이 이제 여성들에 대한 분노.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또 그걸 캐치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성차별적인 그러면서 남성 그 우월주의의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유세 때도 굉장히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남성 이런 것들 되게 굉장히 과시하고 뻐기고 이런 논리로 하면서 어떻게 본다면 그런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이거에 근거해서 거기서 자기가 특권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을 다량으로 흡수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우리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낙태권으로 인해서 우리 여성 유권자들의 참여가 전폭적으로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는 여성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또 이제 중도 여성들 그리고 공화당에서도 중도파에 속하는 그런 여성 유권자들 타겟으로 그래서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말하자면 이 경합주에서도 그 서버브의 여성들의 표 이런 부분들을 잡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7대 경합지들 중에 최대 표밭인 펜실베니아의 승자가 차기 백악관 주인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선거 전야에도 48% 동률을 기록해서 우편 투표까지 개표를 완료하는 데 수일이 걸려 빨라야 오는 토요일 9일에나 판가름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투표가 한창인 가운데 2020년 대선 직후 의사당 난입 사건과 같은 폭력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조치가 이례적인 수준으로 격상되고 있습니다. 투표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 버튼을 나눠주거나 감시용 드론을 띄우는 것은 물론이고 일부에서는 저격수까지 배치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3일 불안해하는 유권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선거관리당국이 선거일과 그 이후의 폭력이나 혼란에 대응하기 위한 전례 없는 보안 시나리오를 홍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경합주 중 하나인 애리조나의 마리코파 카운티 치안당국은 선거 기간 최대 200명을 투입해 24시간 투표소를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인원은 2020년 이전보다 무려 4배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한국이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 4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수개월 전부터 미국 대선 이후의 상황에 대비해 왔다면서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무역 상대국들에게 압력을 넣을 경우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자들은 특히 최근 몇 주간 미국 대선 이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기업과 연구소들과 회의를 해왔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대미 무역 흑자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한국 정부는 SK 이노베이션이나 GS 칼텍스 등 주요 에너지 수입 업체들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비중을 늘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과거 상황을 보면 정부가 기대했던 만큼 비중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소식통들은 보도했습니다. 이제는 미국에서도 의사들의 장시간 근무 관행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의료계의 워라밸, 즉 일과 삶의 균형 논쟁이 불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는 장시간 근무와 휴일 없는 살인적인 스케줄에 시달리는 관행을 거부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의사협회에 따르면 미국 의사들은 평균 근무 시간은 주당 59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사의 절반가량은 번아웃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과거만 해도 이러한 장시간 노동과 스트레스는 의사라는 소명과 함께 당연시되었던 관행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의대를 졸업한 젊은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수십 년 만에 최악의 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서면서 스페인 정부가 1만여 명의 국경 인력을 투입해 생존자 구조 및 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평시 최대 규모 군동원으로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막대한 피해에 국민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대규모 재난 상황 발생이 앞으로 더 빈번해질 것이라는 경고음도 커지고 있는데요. 스페인 총리는 지난 3일 이번 피해가 집중된 동부 발렌시아주 지역에 5천 명의 병력을 파견하고 경찰관 등 5천 명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산체스 총리는 이런 규모 병력 파견은 평시 스페인군 최대 규모 작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과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대홍수로 큰 피해를 본 현장을 찾았다가 정부의 늑장 대응에 분노한 수재민들에게 욕설과 함께 진흙을 맞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지난달 29일 쏟아진 기습 폭우로 인해 최소 21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고 수십 명의 소재가 아직 파악되지 않았으며 3천 가구가 여전히 단전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오픈도어 선교회가 박해받는 교회들을 위한 국제기도일 날을 맞아 어라이즈 아프리카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사하라 사막인 이남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적 박해를 중단하고 치유를 시작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캠페인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2027년까지 400만 명의 기독교인들에게 영적, 정서적, 신체적 지원을 제공하며 100만 명의 기도 청원을 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여자 대학생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진 히잡 착용 여부 단속에 항의하며 속옷 차림으로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캠퍼스 측은 캠퍼스에서 음란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캠퍼스 보안요원이 조치를 취한 후 사법기관에 넘겼다고 해명했는데요. 학교 측은 조사 결과 이 학생은 정신적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보안요원이 그와 신체적으로 접촉했다는 언론 보도는 과장된 것이며 이 학생을 모욕하는 사건 영상을 더는 유포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인권단체 국제 앰네스티 이란 지부는 성명을 내고 이란 당국은 폭력적으로 체포된 대학생을 무조건 바로 풀어줘야 한다면서 석방 전까지 당국은 그녀를 고문 등 학대하지 말아야 하고 가족 및 변호사와 접촉하는 것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인 오늘 하루 종일 흐리고 바람 불면서 곳곳에 비 소식 예보됐습니다. 그러나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면서 비교적 따뜻한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69도, 밤 최저 기온 45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지금 투표가 한창 중입니다. 이번 선거는 워낙 치열한 접전이면서 언론사들이 최종 예측 결과를 발표하기 전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차이가 정말 근소하게 나올 경우 재검 또는 법적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겠는데요. 선거 전문가들은 여러 집단이 이번 선거 결과에 의문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대선에서는 누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든지 간에 미국 역사상 60번째 대통령이 곧 탄생될 예정입니다. 부디 폭력과 비난과 야유 대신 포용과 존중과 겸허히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굿모닝 시카고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풍성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